지금 미국의 건강식품 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린 한 CEO가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악마의 열매를 들여왔기 때문인데요. 모두가 미쳤냐며 손가락질했지만 이 악마의 열매는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변화시켜줬습니다. 한국에서 들여온 이 악마의 열매는 무엇이며 대체 어떻게 기적을 만든 걸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존 밀러예요. 저는 미국의 중견기업 네이처 코퍼레이션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회사에서는 각종 건강식품을 연구, 개발, 판매하고 있어요. 30층에 있는 제 사무실 창문에서는 거대한 지도처럼 펼쳐진 뉴욕시 전체를 볼 수 있어요. 보통 이 전망은 저를 들뜨게 해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어요. 아빠, 가슴이 또 아파요. 제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말해요. 뒤돌아보니 제 딸 리사가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요. 책상 위에 종이만큼요. 그녀는 작은 손에 흡입기를 꽉 쥐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무너져요. 흡입기 사용했니, 얘야? 저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물어봐요. 리사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저는 그녀의 숨소리에서 쌕쌕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녀의 천식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학교를 3일이나 빠졌어요. 그 전주에도요. 담임 선생님은 걱정하며 계속 우리에게 전화하고 있어요. 저는 무력감을 느껴요. 우리는 10명이 넘는 의사들을 만나봤어요. 그들이 만든 모든 약을 시도해봤어요. 하지만 어떤 것도 제 어린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효과가 없었어요. 리사의 건강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제 회사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개발하는데 2년이 걸린 우리의 최신 제품인 건강보조제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판매는 당연히 형편없고요. 회사의 가치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사내에서는 저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들려요. 사무실 전화가 울려요. 전화를 받기도 전에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존, 이 숫자들에 대해 얘기해야겠어. 제 비즈니스 파트너인 앤드류 스콧이 말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화가 나 있어요. 당신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일 이사회 미팅은 재앙이 될 거야. 작업 중이야. 아무 계획이 없었지만 일단 둘러대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책상에 앉아요. 제 컴퓨터 화면에는 계속 내려가는 선들이 있는 차트들이 보여요. 저의 희망처럼요. 그날 저녁 리사를 아내 캐서린에게 데려다 준 후 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어요. 자정쯤 저는 휴식을 취하며 소셜 미디어를 확인해요. 대학 친구인 브라이언 윌리엄스가 한국 여행에서 찍은 새 사진들을 올렸어요. 사진들은 부채 모양의 잎이 있는 이상한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 아름다운 거리를 보여줘요. 캡션에는 서울의 가을은 아름답지만 이 은행나무들은 최악의 냄새가 나는 열매를 도처에 떨어뜨려요. 그런데 현지인들은 그 냄새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적혀 있어요. 생각만 해도 코를 찡그려져요. 그들은 아마 그 냄새나는 열매를 술안주로 사용할 거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려요.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네. 하지만 그 이상한 나무들의 사진을 쳐다보며 작은 생각이 제 뇌리에 스쳐요. 우리나라에 없는 저런 나무들에서 무언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열매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흔들어요. 말도 안 돼요. 그랬다면 이미 그것은 상품화되었겠지요. 그래도 그 생각은 저를 떠나지 않아요. 저는 이 은행 나무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검색해요. 놀랍게도 그것들에 대한 과학 논문들이 있어요. 많은 논문들이요. 은행 열매는 기관지와 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침이나 천식, 가래를 줄이고 호흡기에 도움을 줍니다. 호흡기에 도움? 천식?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어요. 이게 뭔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저 절박한 건가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봐요. 저는 항상 제 자신에 대해 확고했어요. 제 사고방식이 옳다는 것을 확신했었죠. 하지만 지금 저의 딸이 점점 더 아프고 제 회사가 실패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 실수였을까 생각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특히 저 자신도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려요. 캐서린. 저는 아침 식사를 하며 아내에게 말해요. 내가 한국에 가야 할 것 같아. 그녀의 커피잔이 입으로 가는 중간에 멈춰요. 한국? 하지만 당신은 항상 말했었잖아. 아시아의 후진국들은 싫다고.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저는 그녀의 말을 끊어요.
하지만 리사를 위해, 회사를 위해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할 때야. 캐서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요. 그녀는 절망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결국 그녀는 리사를 전담해서 돌보기 위해 자신의 성공적인 경력을 포기했으니까요. 제가 앤드류에게 제 계획을 말했을 때 그는 폭발해요. 냄새나는 나무 열매를 보기 위해 한국에 날아가고 싶다고? 미쳤어?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날 오후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오늘 세 번째로 흡입기를 사용하는 리사를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아요. 이제는 선택권이 없다는 걸요. 만약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저는 시도해야 해요. 심지어 그것이 제가 평생 동안 무시해온 문화를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며 덜컹거리는데 미묘한 감정이 들어요. 이게 과연 잘하는 일일까?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어쨌든 저는 여기 있어요. 14시간 비행 후 지치고 짜증이 난 채로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져요. 표지판은 제가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어요. 안내방송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울려 퍼져요. 심지어 공기도 다른 냄새가 나요. 낯선 향신료와 제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섞인 냄새요. 이건 실수야. 저는 공항을 통과하며 캐리어를 끌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려요. 사람들이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하며 제 옆을 지나가요. 저는 외부인처럼 느껴져요. 택시 기사님은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저는 그냥 제 휴대폰으로 호텔 주소를 보여드려요. 서울을 지나며 차를 타는 동안 저는 창밖을 응시해요. 이 도시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라요. 현대적이고 햇빛에 반짝이는 높은 유리 건물들이 있어요. 거리는 깨끗해요. 사람들은 빠르게 걸으며 많은 이들이 뉴욕에서처럼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도시를 감상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리사를 위해 여기 왔어요. 저는 제 회사를 위해 여기 왔어요. 저는 그 이상한 은행나무와 어쩌면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냄새나는 열매들을 위해 여기 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대한 건강제품 전시회를 방문해요. 제 계획은 간단해요. 은행나무에 대해 아는 사람을 찾아서 이 미친 아이디어에 뭔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전시센터는 전 세계 회사들의 부스를 방문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밝은 조명, 시끄러운 음악, 그리고 자신들의 놀라운 제품에 대해 외치는 판매원들로 북적거려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지나치며 매 순간 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가 조용한 구석에서 다른 부스들과는 다른 작은 부스를 발견해요. 화려한 조명도 없고 시끄러운 음악도 없어요. 그저 노란 열매들, 추출물 병들, 그리고 과학적 차트들이 간단하게 전시되어 있을 뿐이에요. 50대 남성이 전시 뒤에 서서 차분하게 몇몇 샘플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가 저를 바라보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어요. 미국인이신가요? 그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물어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여요. 제 이름은 존 밀러예요. 은행나무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어요. 그의 눈이 밝아져요. 저는 전준이에요. 제 회사는 은행나무 열매 제품을 전문으로 해요. 들어오세요. 저는 그의 부스 영역으로 들어가며 냄새를 알아차려요. 오마이갓, 그 열매들은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나요. 직접 맡아보니 더욱 실감이 나요. 썩은 치즈와 오래된 양말 사이의 무언가 같은 냄새요. 저는 코를 찡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전준 씨가 알아차려요. 냄새가 강하죠? 그가 웃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장 냄새가 심한 식물이 종종 가장 좋은 약이 된다고 말해요. 인도에 떨어지는 그 열매들.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들을 건강제품으로 사용한다고요? 저는 제 불신을 숨기지 못하면서 물어봐요. 전준 씨는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 그는 그의 전시보드에 있는 차트들을 가리켜요. 은행나무는 매우 특별해요. 2억 년 이상 존재해왔어요. 살아있는 화석이죠. 그 시대 대부분의 나무들은 멸종했지만 은행나무는 살아남았어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그게 건강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저는 성급하게 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물어봐요. 전준 씨는 노란 열매 하나를 집어들어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수세기 동안 연구해왔어요. 외부는 냄새가 안 좋지만 내부는. 그는 조심스럽게 하나를 열어 안의 경과를 보여줘요. 내부는 매우 강력한 약이에요. 특히 호흡 문제에 좋아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어요. 호흡 문제요? 천식 같은 거요? 전준 씨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여요. 네, 정확해요. 한국의 한의사들은 수세대 동안 천식의 은행나무를 사용해왔어요.
이제 현대과학은 왜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보여줘요. 그는 저에게 연구 논문이 가득한 폴더를 건네요. 이 연구들은 한국 은행나무의 화합물이 기도의 염증을 줄이고 호흡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저는 그래프와 과학 용어들이 있는 논문들을 넘겨봐요.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제 연구가 있어요. 제 딸은 심한 천식이 있어요. 저는 말해요. 미국에서 시도해본 것 중에는 별로 도움이 된 것이 없어요. 전준 씨의 얼굴이 부드러워져요. 그 말을 들으니 유감이에요. 아이들은 숨쉬기 힘들지 않고 뛰고 놀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저는 말해요. 제 친구가 냄새나는 열매에 대해 올린 몇몇 개 식물 때문에 이렇게 먼 길을 온 것이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절박해요. 전혀 미치지 않았어요. 전준 씨가 말해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강력한 동기예요. 다음 2시간 동안 전준 씨는 은행나무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요. 그는 폐 기능 향상을 추적하는 차트가 있는 더 많은 연구 논문들을 보여줘요. 그는 한국의 특정 기후와 토양 때문에 한국 은행나무가 다른 나라의 은행나무보다 더 많은 활성 화합물을 생산한다고 설명해요. 열매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고 싶으세요? 전준 씨가 물어봐요. 제 공장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어요. 네, 좋아요. 저는 말해요. 모든 것을 보고 싶어요. 다음 날 전준 씨가 저를 그의 공장으로 데려가요. 예상했던 것보다 작지만 매우 깨끗해요. 흰 가운을 입은 직원들이 은행나무 열매를 조심스럽게 분류하고 냄새나는 외부층을 제거하고 내부의 경과에서 귀중한 화합물을 추출해요. 이 과정은 전통적인 방법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것이에요. 전준 씨가 설명해요. 우리는 옛 방식을 존중하지만 과학으로 그것들을 개선해요. 저는 노란 열매들이 결국 황금색 가루가 되는 투명한 액체로 변형되는 것을 지켜봐요. 샘플을 드셔보시겠어요? 전준 씨가 추출물로 만든 차가 담긴 작은 컵을 내밀며 제안해요. 저는 망설여요. 이건 FDA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항상 무시해온 나라의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다시 리사와 화가 난 앤드류의 얼굴 그리고 추락하고 있는 우리 회사를 생각해요. 저는 컵을 들고 마셔요. 맛은 순하고 약간 쓰지만 불쾌하지는 않아요. 효과를 느끼는데 시간이 걸려요. 전준 씨가 말해요. 하지만 천식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몇 주 안에 좋아지는 것을 알아차려요. 우리가 서울로 돌아오는 동안 제 평생에 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산들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껴요. 희망이요. 아마도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준 씨. 우리가 도시에 도착하자 저는 말해요. 미국으로 샘플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제 딸을 위해서요?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어요. 물론이죠, 밀러 씨. 당신의 아이가 더 쉽게 숨 쉴 수 있도록 돕는 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거예요. 이 낯선 나라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도 미소를 지어요. 저는 사업 기회를 찾으러 왔지만 훨씬 더 귀중한 것을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리사를 도울 수 있는 기회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할 이유를 찾았을지도 몰라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왠지 다르게 느껴져요. 저의 위탁 수화물 가방에는 전준 씨가 준 한국 은행나무 추출물 샘플이 들어있어요.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날 때마다 저는 그것들이 안전할지 걱정이 되어요. 이 작은 병들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어요. 뉴욕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캐서린에게 전화해요. 리사는 어때? 저는 인사도 하기 전에 물어봐요. 똑같지 뭐. 캐서린이 한숨을 쉬어요. 어제 학교에서 흡입기를 여러 번 사용했다고 선생님께 전화가 왔었어. 제 마음이 가라앉아요. 저는 제가 없는 동안 리사가 마법처럼 나아져서 이 한국 여행이 불필요해지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저는 캐서린에게 말해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왔어. 제가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자 리사가 달려와 저를 안아요. 그녀의 작은 팔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저는 그녀의 숨소리에서 쌕쌕거림을 들을 수 있어요. 한국은 어땠어요? 그녀는 희망찬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물어봐요. 저는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어요. 좋았어. 무엇보다 네가 더 잘 숨 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약을 가져왔어. 한국에서 자라는 특별한 나무에서 온 거야. 리사의 눈이 커져요. 마법의 약 같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어요. 마법이 아니라 얘야. 과학이야. 하지만 내가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온 거야.
다음날 아침 저는 네이처 코퍼레이션에서 긴급 이사회 회의를 소집해요. 예상대로 앤드류는 단단히 화가 나 있어요. 이 회사는 무너지기 직전인데 당신은 동화 같은 이야기를 쫓고 있어. 저는 회의 테이블에 샘플과 연구 논문들을 올려놓아요. 동화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 과학이 뒷받침하는 거예요. 앤드류가 더 논쟁하려고 입을 열지만 우리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자 존경받는 과학자인 에드워드 리 박사가 전준의 연구 논문 중 하나를 집어들어요. 흥미롭네요. 그는 안경을 조정하며 말해요. 전에 은행나무에 대한 연구를 본 적이 있지만 한국 표본에 대한 결과는 활성 화합물의 농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네요. 그는 저를 올려다봐요. 이 논문들을 어디서 얻으셨나요? 전준이라는 한국 사업가에게서요. 저는 설명해요. 그의 회사는 은행나무 제품을 전문으로 해요. 한국 은행나무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이런 데이터는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의 토양과 기후 조건이 나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으로 이러한 유익한 화합물을 더 많이 생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는 논문 중 하나의 그래프를 가리켜요. 이에 따르면 한국 은행나무 추출물은 대부분의 서양 회사들이 사용하는 중국 은행나무보다 약 15에서 20% 더 강력해요. 방안이 조용해져요. 앤드류조차 논쟁을 멈춰요.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어봐요. 천식과 다른 호흡 문제에 대해서요? 네, 정말 유망해 보여요. 리 박사가 확인해줘요. 물론 우리 자체 테스트를 실행해야 하겠지만 이 초기 데이터는 매우 설득력이 있어요. 저는 놀란 표정의 이사회 멤버들을 둘러봐요.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들은 제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들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한국 은행나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제품 라인을 개발하고 싶어요. 저는 말해요.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요. 앤드류는 고개를 저어요. 이건 여전히 너무 위험해요. 우리 회사가 실패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가요? 제 딸이 숨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위험한가요? 많은 논쟁 끝에 이사회는 마지못해 연구개발에 대한 작은 초기 투자에 동의해요. 제가 바랐던 열정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이게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리사의 의사와 상담한 후 우리는 그녀의 정규 약물의 보조제로서 소량의 은행나무 추출물을 사용하기로 결정해요. 의사는 회의적이지만 저의 강력한 주장에 동의해 주었어요. 기적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는 경고해요. 첫 주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리사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흡입기를 사용해요. 저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아마도 한국의 어떤 나무가 현대, 미국 의학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어리석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두 번째 주 동안 캐서린이 직장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어요. 리사가 오늘 흡입기를 한 번만 사용했어. 그녀가 말해요. 그리고 어제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단을 끝까지 올라갔어. 저는 전화기를 꽉 잡아요. 정말? 확실해? 매의 눈으로 그녀를 지켜봤지. 캐서린이 말해요. 존,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동시에 우리 연구실은 은행나무 추출물에 대한 테스트에서 유망한 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해요. 리 박사는 추출물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 천식과 다른 호흡 문제가 있는 테스트 대상자들 사이에서 폐 기능이 향상된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발표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리사의 의사는 그녀의 진전에 놀라워했어요. 그녀의 폐 기능 테스트가 30% 향상됐어요. 그는 불신을 담고 차트를 보며 우리에게 말해요. 무엇을 하고 있든 계속하세요. 리사는 이제 쉬는 시간에 뛰어서 놀 수 있어요. 그녀는 3주 동안 학교를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웃을 때 저는 전에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쌕쌕거림이 들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리사의 향상이 저에게 자신감을 주어 제품 개발을 더 열심히 밀어붙여요. 우리는 한국 은행나무 추출물의 농축 형태를 개발하고 더 큰 임상시험을 시작해요. 결과는 계속해서 긍정적이에요. 천식뿐만 아니라 혈액순환과 면역 기능에도 좋아요. 제품 개발과 판매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 끝나고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시장에 출시해요. 출시 후 초반 판매량은 긍정적이었어요. 한창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을 때 가짜 복제품들이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싼 모조품들은 검증되지 않은 성분을 사용하고 부작용을 일으켜요. 캐서린의 친구 엘리자베스는 우리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가짜 제품 중 하나를 복용한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대중들은 우리의 진짜 제품과 위험한 가짜들을 혼동하기 시작해요. 뉴스 매체들은 위험한 한국 치료법에 대한 기사를 실어요. 판매량이 하룻밤 사이에 급락해요. 앤드류가 신문을 흔들며 제 사무실에 들어와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잖아. 사람들은 외국 제품을 신뢰하지 않아. 우리가 아는 것을 고수했어야 했어. 잠시 동안 저는 제 오래된 편견들이 다시 스며들려는 것을 느껴요. 제가 한때 얕봤던 문화에서 온 것을 신뢰한 것이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나서 저는 집에 가서 리사가 숨을 헐떡이지 않고 계단을 오르는 것을 봐요. 저는 전준의 인내심 있는 설명과 리 박사의 과학적 검증을 기억해요. 이것은 미국 방식 대 한국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에서 오든 최고의 해결책을 찾는 것에 관한 거예요. 나에게 생각이 있어. 저는 다음날 앤드류에게 말해요. 제품에 대한 특별한 인증 시스템을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진짜 추출물과 위험한 가짜들 사이의 차이에 대해 교육하는 캠페인을 시작하자. 저는 한국에 있는 전준에게 전화하기 위해 전화기를 집어들어요. 우리는 그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해요. 그의 번호를 누르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깨달아요. 8개월 전 저는 한국 사업가와 협력하고 한국 전통 치료법을 배우고 회의적인 미국인들에게 한국 방법을 옹호하게 될 거라고는 절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제 책상 위에 작은 은행나무가 아침 햇살을 받아요. 전준 씨가 2달 전에 선물로 보내줬어요. 지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그의 메모에 적혀 있었어요. 저는 부채 모양의 잎 하나를 만지며 미소를 지어요. 제 전화기가 캐서린의 메시지로 진동해요. 리사가 방금 과학시험에서 A를 받았어. 이제 3주 동안 흡입기 사용 없음. 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요. 리사의 변화는 그야말로 놀라웠어요. 숨을 헐떡이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지 못했던 아이에서 이제는 방과 후 댄스 연습에 참여하는 소녀로요. 그녀의 의사는 이를 주목할 만한 개선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를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가짜 제품 위기 이후 우리는 고객과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 했어요. 우리는 복사할 수 없는 보안 기능이 있는 특별한 포장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진품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규모 교육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심지어 가짜와 경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추기도 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소비자들은 다시 우리의 진품을 인식하고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경험하면서 긍정적인 리뷰가 쏟아졌어요. 심지어 제 가장 큰 비판가였던 앤드류도 제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는 어제 저에게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한국의 나무가 이 회사를 구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알지 못했어. 저는 인정했어요. 그저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것을 멈췄을 뿐이야. 사실 제 여정은 지혜가 아닌 절망에서 시작됐어요. 저는 딸이 더 쉽게 숨 쉴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무엇이든 찾는 절망적인 아버지였어요. 저는 실패하는 회사를 구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찾는 절망적인 CEO였어요.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한국에 있는 전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통화해요. 사업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 그리고 우리의 다른 문화가 지닌 지혜에 대해서도요. 이번 전화에서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결정한 서울 방문 일정에 대해 상의해요. 이번에는 리사와 캐서린을 데려갈 거예요. 리사가 그녀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도와준 은행나무를 보고 싶어 해요. 우리가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우리 회사의 연구실로 걸어가요. 과학자들이 전 세계의 전통 치료법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서 그곳은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리사가 학교 프로젝트를 손에 들고 저에게 달려와요. 아빠, 저 은행나무에 대한 과학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녀가 외쳐요. 그것들이 어떻게 제가 더 잘 숨 쉴 수 있게 도와줬는지 다시 말해줄 수 있어요? 아빠가 휴대폰에서 특별한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 한국의 거리 사진을 봤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됐어.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아요. 모든 한국적인 것을 싫어했던 사람이 이제는 한국 과학자들과 협력해요. 미국식 방식이 항상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문화에서 지혜를 구해요. 자신에 대해 너무 확신했던 사람이 이제는 의심의 가치를 이해해요. 캐서린이 소파에서 우리와 합류하며 그녀의 손을 제 손 위에 올려요. 무엇이 가장 놀라운지 알아? 그녀가 말해요. 리사를 돕기 위한 당신의 여정이 결국 천식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도왔다는 거야. 맞아요.
우리의 한국은행나무 제품은 천식 환자들이 더 쉽게 숨쉴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이제 천식을 가진 아이들이 뛰어놀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부모들로부터 편지와 이메일이 와요. 인생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지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요. 때로는 계속 부족했던 것을 찾기 위해 매우 멀리 여행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요. 천식을 위한 치료법뿐만 아니라 다친 마음을 위한 치료법이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발견일 거예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